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예, 한판 브리핑 민동기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2부에서 오랜만에 뵙고요. 네. 아, 후드티가 굉장히 고급스럽네요. 원래 후드티가요. 예. 이게 둥글둥글한 사람이 잘 어울립니다. 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한판 승부 후드티를 우리 민동기 평론가님 입고 계십니다. 그래도 많이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거 보니까 참 프로 정신 추천하셔서 좋습니다. 아니 밖에서 그래도 여기 오늘 입은 사람 중에 제가 가장 잘 어울린다고 제작진이 칭찬을 해줘가지고요. 저 입고 집에 가서 이제 벗어났는데 우리 고양이가 똥을 싸놨어요. 거 가운데 계신 분. 예, 알겠습니다. 바로 뉴스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제가 자, 국민의힘 관련 뉴스인데, 자,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코로나 손실보상 100조 원을 함께 검토하자는 그 송영길 민주당 대표 제안에 대해서 협상 대상이 아니다. 거부 의사를 밝혔네요. 그러니까 선대위 회의에서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코로나 진행 상황을 봤을 때 어떤 경제적인 결과가 나올지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50조 원을 넘어서 100조 원의 기금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돼서 집권을 할 때 바로 코로나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선대위에서 검토하는 사항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 손실 보상 관련 회동을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건 이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손실 보상 50조 원 재원 마련을 위한 추경 편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도 김종인 위원장은 예산이 확정되지도 않았고 지금 정권은 내년 5월 9일 끝나는 정권 아니냐. 새 정부가 들어서 재반 시책을 시행을 할 때 예산상 필요한 게 있으면 그때 가서 이야기할 사항이다. 이렇게 부정적인 입장을 또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좀 강하게 좀 비판을 했는데요. 정권을 잡아야만 하겠다는 무책임한 대답뿐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그리고 진정성이 의심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도 오늘 기자회견을 직접 열었는데요. 윤석열 후보는 김종인 위원장 뒤에 숨지 말고 김 위원장의 당선 조건부 손실 보상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당당하게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를 했고요. 예. 그리고 당장 12월 임시국회를 열어서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회견장 현장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면 표 안 찍어줘서 우리 당선되지 않으면 안 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입니까? 저는 우리 존경하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께서 국민을 속이려고 이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코로나19 대응 정책에서 아무런 권한이 없는 장식품에 불과하다는 것을 결국 국민의힘이 보여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자, 100조 원 코로나 손실보상 지원금 이 문제 아까 일부에서도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불가능한 얘기다 뭐 이렇게 또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관련 논란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진 작가님부터. 뭐 너희랑은 안 하겠다 이거죠. 너희는 정권은 이미 끝났으니까 다음에 하자. 우리가 집권해서 하겠다라는 것이고 왜냐하면은 그 전까지만 해도 바로 며칠 전만 해도 민주당의 입장은 뭐였습니까? 반대했거든요. 이건 퍼퓰리즘이다라고 반대했는데 그걸 갑자기 하자. 그것도 지금 이번 내에 하자라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땐 정치적 공격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볼 때는 이건 그럴 사안이 아니고 새 정권 들어서서 그때 할 사안이다. 전혀 성격이 다른 것이니까 속지 말라라고 선을 긋는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의 반론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어요?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퍼퓰리즘이다라고 비판했는데 갑자기 예. 하자 그러니까 이건 뭐 또 뭐야? 자기가 퍼퓰리즘이라고 얘기한 얘기한 정책을 지금 또 급히 하자. 그러니까 지금 선거 앞두고 하자는 얘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얼마나 재원이 필요할지, 50조가 필요할지는 100조가 필요할지 이거 사실 다 따져봐야 되거든요. 예. 아까 김동연 부총리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못 하잖아요. 예. 그런 문제인데 선거를 치르기 위한 전술로서 자꾸 이렇게 받아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건 진정성이 없다라고 보고 그냥 여야를 떠나서 그냥 다음 정권 들어서자마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갖다 합의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역제안을 하면. 김성희 소장님. 일단 애시당초 최초의 윤석열 후보의 50조 소상공인 지원 제안도 저는 김종인 박사의 작품이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윤석열 후보가 말했던 거기 이제 50조. 받고 50조 더인데 예. 뭐 대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50조인지 100조인지는 규모가 되게 다르거든요.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소상공인이 대략 500만 명 자영업자가 그분들에게 1,000만 원씩 돌아갈 돈인데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는 거 없고 레토릭만 있는 건데 이제 이쪽이 좀 세게 나오니까 좋아 그럼 50조 받고 50조 더 이렇게 대책이 세워지고 있는 것은 좀 맞지 않다. 게다가 지금 50조든 100조든
재정 건전성을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예요. 저는 이렇게 해서 확장 재정 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지금까지 확장 재정에 대해서 이게 거품 물고 반대하던 언론들이 또 이 문제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100억 얘기한 100조를 이야기하는 것은 또 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얘기 쏙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제 이런 문제거든요. 50조 얘기했을 때 100조 얘기할 때 상황이 좀 다른 게 오미크론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일상으로 회귀를 했는데 그게 늦어질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예산이 더 든다는 얘기고요. 그런 다음에 재정 건전성 얘기는 아직도 해요. 보수 쪽에서. 그래서 양쪽을 다 비난하고 있습니다. 즉 여야 후보들이 다 책임이 없다. 왜냐하면 대개 보수지들 같은 경우에 약간 자유지상주의적인 견해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근데 이견은 없잖아요. 또 50조가 됐든 100조가 됐든 정확히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건 필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번 회기 내에서는 지금 예산에 반영도 안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권이 시작됐을 때 그 첫 정권이 제일 먼저 해야 할 과제로서 그걸 두고 여야가 지금부터 합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협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작년 올해 2년에 걸친 국회와 문재인 정부의 예산 짜는 것의 무능함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일이 이 지경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려워질 게 작년에 몰랐고 올해는 몰랐습니까? 아니 예산을 짜고 다음 날 추경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준비 정도로 뭘 하자는 건지 이게 기재부가 돈 아끼자 그러니까 우르르 따라갔다가 끝나고 나서 또 뭐 10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까지 예산 짜는데 짜임새가 없어서야 안타깝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이 문제라고 봐요. 저는 1차까지는 오케이인데 2차 재난지원금 전 필요 국민의 없고 어떤 그것을 거? 갖다 소상공인 지원에 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기재부에서는 이걸 하고 나니까 또 하자라고 하니까 자기들도 이제 난색을 표명하는 거고요. 그래서 정치권에서 제가 볼 땐 정권에서 그 경제 성장률 관리를 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재난지원금보다도 지표로 나타나는 4% 성장 거기에 집착하다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나온 것 같거든요. 그게 저는 오류였다고 봅니다. 예. 자, 이후 논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자, 막말이 문제가 됐던 노재승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거취 문제도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오늘 오후에 사퇴했습니다. 네, 노재승 위원장이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자진 사퇴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자리를 지키겠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여론이 좀 안 좋아지니까 조금 전인 이제 자진 사퇴 의사를 이제 기자회견을 밝혔는데요. 예. 기자회견에서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노 위원장은 최근 불거진 자신의 과거 소셜 미디어에 남겼던 글에 대한 논란은 해명보다는 인정을 그리고 사과를 해야 했지만 아직 덜 자란 자신의 마음의 그릇은 미처 국민 여러분의 기대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작성 당시 상황과 이유와 관계없이 과거에 자신이 작성했던 거친 문장으로 인해 상처 입으셨을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본인은 한 사람의 유권자의 위치로 돌아가 근거리에서 확인한 윤석열 후보의 진정성을 알리면서 정권 교체의 미랄이 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이 노재승 위원장에 대한 이 여론이 굉장히 부정적이었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래서 자진 사퇴를 시키는 방안이 오늘 오후쯤에 계속 얘기가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그게 이제 표면화되기 시작한 게 원래 오늘 오후 KBS를 통해 방송될 예정이었던 정강정책 연설이었거든요. 예. 이게 이제 취소가 되면서 자진 사퇴 수순을 밟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해석이 나왔었는데 어쨌든 지금 결과적으로 자진 사퇴를 하게 됐고요. 이게 이렇게 일단락 되는 것인가? 또 그렇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가요? 이게 지금 논란이 좀 제기가 된 부분이 이 노 위원장 영입을 주도한 사람이 지금 권성동 사무총장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권성동 사무총장은 노 위원장을 감싸는 모습을 오늘 계속 보였고요. 어제도 그랬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신중 모드였는데 오늘 오후에는 이 과거 문제 때문에 영입을 취소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처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병 씨 사례를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금태섭 전략기획실장과 같은 이른바 영입파들 있지 않습니까?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명확하게 정리가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양수 수석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추가적인 인재 영입은 인재 영입위원회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아무래도 별도의 검증 절차를 거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으로 보입니다. 예, 인재가 영입되는 루트가 굉장히 하나 일어나가 안 되고 그렇습니다. 예, 국민의힘도 이제 여러 루트로 와서 이런 혼란이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있는데, 자, 진 작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 지금 또 사퇴까지 가는 논란을 보시면서. 뭐 가장 좋은 것은 자르는 것인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자르는데 굉장히 부담을 느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가 이 친구라고 해야 되나? 노재승 위원장, 전 위원장이 위원장. 예. 젊은 층에 뭐 일정 정도 그 대변하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예.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자른다라고 한다면은 반발이 또 있을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형식이 뭐냐면 자진 사퇴였는 건데 예. 문제는 뭐냐면 이제 본인이 자진 사퇴를 싫어했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그걸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잖아요. 이게 반복되는 패턴이고 사실은 이게 이제 김종인 위원장 오고 그다음에 이준석과 화해하고 컨벤션 효과를 누릴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또 동일한 사건들이 동일한 반복되고 패턴 있어요? 사건들이 반복되면서 그 효과를 제대로 못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스크리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사실 어려운 스크리닝도 아니잖아요. 하민병 씨 같은 경우 그다음에 네네. 노재승 씨 같은 경우 그러니까 네티즌들한테 물어만 봐도 바로바로 나오거든요. 그 정도 스크리닝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김 소장님. 함익병 씨는 김종인 위원장이 추천했다고 하시고 들리는 뉴스로는 지금 이제 노재승 씨 같은 경우도 이제 공동 선대위원장을 들었는데 이제 공동 선대위원장에 대한 검증, 그러니까 사생활 검증과 달리 공적 발언 그게 친구들하고 한 말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포스팅을 한 거라고 하면 공적 발언이라고 봐야 되고 이런 분들을 영입한 것은 이런 분들이 갖고 있는 기술을 가져온 게 아니라 이분들의 생각을 지금 영입해서 선대위원장을 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런 정도 생각에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기저에 깔려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생각 그러니까 지금 자라난 청년 세대 중에서 5.18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수 있어야 진짜다. 그럼 김구가 꼭 독립운동했다는 거 어떻게 하냐 확인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들이 민주화 운동하는 심정으로 지금 저항하고 있는 사람들을 국민의힘이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국민의힘께 보내드리는 것은 5.18 민주화 운동이나 이 건국 등 국가적으로 특히 헌법의 사항으로 합의가 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가능한 그 선을 지키는 분들 영입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건의는 드리고 싶은데 이게 예. 늦어진 걸 보니까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예, 자, 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정치 표현을 안 하겠다고 했었는데 재개를 했습니다. 오늘 MBC 라디오 이제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을 했는데요. 예, 자연스러운 기회가 있을 때 정치 평론을 하고 그럴 생각이다. 사실상의 정치 평론 재개를 좀 선언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작은 오류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하자는 없는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한 TV 프로그램과 정치평론 계약을 맺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TV와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건 방송사에서 공개를 해야 자신이 이야기를 한다. 근데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것은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캠프와 오늘 방송 출연에 대해서는 아무 소통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 현재도 앞으로도 안 있을 것이고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정부의 어떤 직책도 받을 일도 없는 사람으로서 나왔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예, 좀 재밌는 부분은 이재명 후보를 대표하는 세 가지 키워드를 제시를 했는데요. 세 개. 하나는 생존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성남시장이 되고 나서 엄청나게 수사도 많이 받고 기소도 많이 당했는데 결국에는 정치적으로 살아남았다. 아마 이런 차원에서 이제 생존자라는 단어를 쓴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이 완성형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전 도상인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발전 도상에는 무슨 의미예요? 이게 아무래도 발전 이게 중인 발전 도상국에서 좀 차용한 말로 보입니다. 개발 도상국, 뭐 발전 계속 도상,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 디벨로핑. 그렇습니다. 예. 이제 이런 차원으로 보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과제 중심형이라는 그런 단어를 좀 사용을 했는데요. 예, 되게 진보적인 사고 방식이 가치 중심적이다. 왜냐하면 이게 최고 가치를 세운 다음에 예, 이뤄야 될 과제를 설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을 선택하는 게 보통 패턴인데 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총론에서 강론으로 내려가는 방식이 아니고 바로 강론을 바로 들고 나온다. 그리고 현안에 대한 과제들을 바로 들고 나와서 자기 나름의 해법을 밀고 나가는 것은 과제 중심형 혹은 귀납적 사고 방식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정치 평론에 다시 나와서 유시민 작가. 자, 두 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뭐 오프닝도 말씀하셨는데 진 작가님부터. 궤변이죠. 하여튼 말도 안 되는 궤변을 지금 늘어놓고 있는데 이런 겁니다. 이분이 이제 어용 지식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식인이 어용이라는 것은 사실 형용 모순이거든. 그러면 안 됩니다. 지식인도 편을 가질 수 있어요. 저도 리버럴이고요, 좌파고요. 그다음 당파성이 있습니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요. 하지만 그 말을 할 때는 항상 지식인이 갖출 기본이 뭐냐면 객관성과 보편성이거든요. 예. 여기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건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일단은 섬길 주군부터 선택해요. 그 주군을 선택하게 되면 이거에 따라서 객관성과 보편성의 기준을 망가뜨리고 이런 식의 궤변들을 늘어놓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좀 반성하는 줄 알았거든요. 사실은 뭐 증거 인멸을 갖다 증거 보존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언어 자체를 혼란시킨 분이고 그 다음에 있지도 않은 뭐 계좌 추적이 있었다라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어떤 특정한 인을 갖다 음해를 했던 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사과까지 했던 분인데 이런 분이 다시 나와서 조국 사태에 또 시즌 2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또 언어를 혼란시킬 것 같고요. 그래서 좀 피곤해요.
또 싸워야 되나. 그리고 적어도 자기가 조국 사태 때 이번에도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뭐 이재명 후보라면 조국 사태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때 비판했을 때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사이버 파시스트들 집단 동원을 해가지고 우리를 갖다 집단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양념부대 그 대장이었거든요. 그럼 자신의 과거 행태에 대해서 좀 사과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내가 정말 잘못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잘하겠다. 그 다음에 이런 활동을 좀 재개했으면 좋겠는데 또 나와가지고 또 동일한 일을 지금 똑같은 패턴으로 또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냥 피곤해요 좀. 전. 예, 김 소장님. 예, 뭐 궤변이라고는 하시는데 생존자도 그렇고 발전도 상인도 그렇고 과제 중심형 인간이라는 점도 뭐 저는 수긍이 되는 게 있어서요.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지금 국민의힘 선대위는 보이는데 윤석열 후보가 안 보인다 그러고 이재명 선대위 민주당 선대위는 이재명만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했는데 거기에 좀 짐을 나눠지는 차원에서 유시민 전 이사장의 역할이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뭐 앞으로 무슨 말씀하시는지 좀 이런 지켜보죠. 말이거든요. 이재명 후보는 일반 원칙이나 가치에서 출발해서 총론에서 강론으로 내려가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강론을 들고 나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분 원칙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분이 갖고 있는 결함을 미덕으로 이렇게 언어의 마술을 좀 부리고 있거든요. 아예 아무것도 못하는 윤석열 후보보다 나으니까 그런 말씀하시는 거겠죠. 아니 윤석열 후보 얘기를 왜 합니까? 윤석열 후보에 대한 비판은 따로 하시고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언어 가지고 마술을 부리고 있는데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예, 여기까지 짚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